안녕하세요.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의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목요일장 장이 좋지 않습니다. 네. 매니저님. 일단 바로 매니저님의 시장 전략 한마디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FOMC가 지나갔습니다.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지만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을 볼 수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금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감 속에서 투심이 얼어붙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월화 수목 이번 주 내내 빠지다 보니까 사실 투심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 FOMC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 지금까지 FOMC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좀 그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발표가 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변동이 나온 적이 있지만은 곱씹어 생각해봤을 때 매파적이 아닌 적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내일 정도는 불확실성 있겠습니다만 늦어도 다음 주 빠르면 내일부터는 이 불확실성 해소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어제 점도표에 이 중간값이 5.6% 나왔거든요. 지난 6월보다 조금 작게 나왔는데 다만 내년 점도표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매파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 당연히 이제 이 파월 그 의장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이 있다 보니까 어제 나스닥도 빠진 건데 실제 이 점도표의 내년 전망 그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에서 바뀌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원래 알던 그대로 나온 건데 시장에서는 반응한 거다. 다만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국채 금리가 4.34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4.4%까지 올라가면서 그 예상했던 그 라운드 안에 있는 거고요. 원달러도 올라가고 있지만은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FOMC 회의를 통해서 되게 매파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급락할 이유가 없는 거고 지금 연준이 이제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 경제 전망을 같이 발표했는데 연준이 가장 보는 이 물가 지표 중에서 PCE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이 PCE 전망을 6월 3.9에서 3.7로 내렸습니다. 이 얘기는 연준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 안정화되고 있는 거고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실시간으로 반영 중인 미국의 초단기 그 금리채, 그러니까 1년 안에 이 구절 말하는 건데 이게 5.5%로 안정권에 있거든요. 이거는 미국의 채권 트레이더들도 이 이제 금리 인상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매파적 의견 때문에 빠졌지만은 많은 증거들이 오히려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고금리 때문에 유가는 하락에 나왔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은 사실 우리 빠지는 게 추석 연휴를 앞둔 어떤 현금화 어떤 심리 때문에 더 빠진 거기 때문에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오히려 뭐 빠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엔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 우리가 좋은 업황에 있는 종목들이 가장 먼저 올라가거든요. 오늘은 그 좋은 업황에 있는 종목을 또 두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오늘 시장은 이렇게 조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오늘의 시장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어제 매니저님이 FOMC를 앞두고 2차 전지 관련주 그중에서도 대장주로 에코프로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래도 90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부터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어제도 최고가를 마감했고요.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인데 지금 코스닥 시장은 2%가 넘게 하락이 나왔던 건데요. 오늘 혼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좀 모멘텀이 좀 확실하고요. 모멘텀이 확실한데 싼 종목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코프로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빠르면 내일 모레부터 그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이제 이 연휴를 앞두고서요. 지금 주가 상당히 싸기 때문에 오히려 받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결국에는 이 확실한 업황을 갖고 있는 종목들만 올라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업황과 함께 또 그중에서 또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어제 소개해 주셨던 에코프로 하루 만에 5%의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최현덕 코치님이 준비해 주신 첫 번째 트렌드의 핵심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디램 값은 반등 중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8월까지 죽어라 빠지는 게 디램 값입니다. 근데 지금 확실한 팩트가 뭐냐면 9월 달 들어서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반도체 기업도 많이 빠지고 있죠. 시황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건데 결국 시황이 좀 안정된다면, 그러니까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은 결국 확실하게 지금 디램값이 올라가는 반도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 그림 하나를 좀 먼저 좀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디램 현물 가격이 회복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맨 요쪽에 있는 게 DXY라고 해서 이 모든 디램값을 통 합계 낸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뭐 16기가부터 뭐 4기가 디램이 있는 건데요. 이 끄트머리 보시면 희미하게 나와 있는 건데 지금 다 이 꼬리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디램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 디램값을 통틀어 평균낸 게 DXY인데 이게 지금 9월 1일부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램값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정말 기다리던 디램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주가는 빠지고 있다. 이게 업황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시황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황이 되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갈 게 반도체라는 거죠. 그래 하나만 더 보시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을 본다면 이 반도체의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대만 기업들인데 이 대만 기업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매출을 발표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게 TSMC, 그다음에 미디어텍, 뭐 나냐 같은 기업들인데 이 대만의 그 기업들 보게 되면 지금 다 꼬리가 올라가고 있죠. 네.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반도체를 대표하는 또 한 나라가 대만이고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 이렇게 올라간다 했을 때 이 반도체 시장은 확실하게 비메모리부터 메모리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확실한 업황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또 접근했을 때 쉽게 수익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중에서 또 대장주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대만 기업들의 매출이 반등하고 있고 디램 현물 가격 역시 일제히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은 무엇일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HPSP 네.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ASML로 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ASML이 이제 이 이후부장을 독점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파는 위치인데 갑의 위치에서 파는 건데 이 HPSP도 수소 언일링 장비를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술력이 뭐 꽤 높지가 않아서요. 뭐 다른 경쟁 업체들이 뛰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2년 동안은 독점을 유지할 것 같고 독점이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100%를 좀 점유하고 있는 거죠. 이 독점 기술 통해서 수소 언일링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연간 50%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반도체 장비에서 영업이익률 50% 나온다는 것은 꽤 뭐 정말로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럼 2년 동안은 좀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 한미반도체가 이제 HPSP 최대 주주가 되면서 지금 뭐 삼성전자, TSMC, 인텔 많은 이 그 반도체 기업들로 이제 이 수소 언일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단 기업이 점점 이제 좀 미세화로 가면 갈수록 필요한 게 수소 원일 장비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ASML인 이 HPSP를 지금 시점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PSP 하반기에도 호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많이 빠졌네요. 네, 지금 그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 다른 반도체 기업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건데. 시황이 좀 괜찮아지니까 전반적인 시장이 좀 괜찮아진다 한다면은 이런 종목들 제일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굉장히 좀 싼 구간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정고점인 37,000원까지, 손절가는 28,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현덕 코치님의 트렌드 핵심 원픽 첫 번째 종목으로는 HPSP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7,000원, 손절 라인은 2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최현덕 매니저님이 준비해주신 두 번째 트렌드 핵심도 열어보겠습니다. 악재 없어진 원전이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미국 소송에서 네. 이겼다라기보다는 지금 미국 그 법원이 우리 기업 손을 들어준 건데 원전이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해외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막고 있던 게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미국 법원에서 웨스팅하우스한테 소송 자격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송 자격이 있는 것은 미국 정부이기 때문에 공이 미국 정부에 넘어간 건데 결국 이제 이 기업 대 기업은 풀기 어렵습니다만은 정부 대 정부 간에는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지정학적 위치상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정부 대 정부를 푼다면은 훨씬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원전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소송이었던 건데 그게 소멸됐기 때문에 최근에 뭐 체코라든가 폴란드 수출 얘기 나와서도 원전은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소송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주를 한다 하더라도 소송 걸려 있는 기업이랑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계약을 하려고 하진 않겠죠. 그런 관점에서 가장 큰 악재였던 건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는
원전 관련해서 어떤 해외 수주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엊그저께 2023 그 원전 생태계 박람회가 있었는데요. 뭐 새로운 수주권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그 한수원이 어떤 그 자재 구매하기 위해서 뭐 어떤 수주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 나오면은 악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꽤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싸게 접근할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원전주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전에서 승소하면서 K 원전 수출의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면 원전 관련주 중에서 준비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트렌드 핵심의 두 번째 원픽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네, 한신기계 대표적인 원전 네, 관련주죠. 그러니까 한신기계하고 G2파워 이 투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신기계가 이제 이 원전 공기압축기 제조 업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원전 관련주는요 테마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관련 부품을 공급했냐 안 했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원전 공기압축기 업계 1등이고요. 공기압축기를 최초로 개발해서 매출액 기준 공기압축기 시장 점유율 1등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000년 초에 이제 컴프레셔를 개발해가지고요. 원전 발전에 들어가는 컴프레셔를 개발해서 그 기술을 최초로 확보했고요. 지금 원전 수출에 대해서 현대건설, 그다음에 소송에 걸려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또 이 대형 원전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웨스팅하우스하고 협력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한신기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제 국내 원전인 영광 5호기, 6호기,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3호기, 4호기에도 공급을 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의 최선호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신기계 원전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오늘도 약간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목표 주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웨스팅하우스 소송 나오고 나서 한번 급등했다가 어제 음봉 나왔고, 아니, 엊그제 음봉 나왔고 어제 빠진 건데요. 주가는 다시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수출을 가로막는 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전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만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폭발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요 싼 값에 접근하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100원. 손절가는 5,000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현덕 코치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 원픽 종목으로는 한신기계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6,100원,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현덕 코치님과 두 가지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또 코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가 열려 있죠. 네, 지금 4시부터 그러니까 제가 어제 4시 무료 방송해 놓은 게 유튜브 방송 녹화되어 있고요. 유튜브 방송에서 보셔도 됩니다만은 네이버 밴드에서 최현덕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시장이 다들 어려우실 텐데 지금만 지나면 또 수익날 수 있거든요. 그런 전략 좀 녹화해놨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갖고 전략 꼭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의 핵심 코너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